자, 어제는 첼리스트 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채아를 말하자면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하고 증언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일종의 이제 증언이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역시나 2시간 가까이 길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첼리스트가 본격적으로 뭔가 그 증언대에 나서려고 했던 거는 10월 중순에 터졌던 그 도탐사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제보자이죠. 지금의 남자친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11월 초순이었고 요때부터 첼리스트는 트위터에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이제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세창 씨한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받으면서 칩거를 하고 있을 때예요. 이런 상태에서 트위터에 나타나서 대화방을 열었고 이때 대화방에 나타난 스페이스를 열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만 하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다 뭐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트위터 친구들이 늘어난 거죠.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싹 바뀝니다, 운영진이.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진진 씨와 김땡땡 씨, 이 광양에서, 서울 사람인데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김땡땡 씨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이고요. 서울. 나는 서울 사람인데요. 서울 사람인데요.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주일 만에 이제 채아 씨의 입장을 변화시킨 상태에서 가세연이 여기에 끼어들면서 처음으로 이제 가세연의 프레임이 데이트 폭력을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1일 날 압수수색, 정말 그 미스테리한 압수수색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압수수색은 3시쯤 이루어졌는데 2시간 이상을 경찰이 기다려줬다는 거. 그리고 압수수색이 일어나자마자 한 번도 직접적인 대화를 안 해봤던 김땡땡 씨가 한 번도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후배를 통해 가지고 한 번도 연고가 없는 대구 출신의 박경수 변호사를 바로 출동을 시켜 가지고 입회를 시켜주는 변호사 신공을 발휘했죠. 심지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갔대. 그렇지. 심지어 계약도 안 하고 갔대요. 심지어 지금까지 돈도 안 받았다고 하는 박경수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까지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그냥 만나서 핸드폰 주고 안에 털어주기만 하고 저녁 같이 먹고 별 얘기 없이 헤어졌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증언이었는데 요 시기 이후에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채아 씨가 다른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그 현장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었나 봐요. 네. 이분하고 통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압수수색을 당한 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당할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압수수색이 왔는데 경찰은 문 밖에서 언제 열 거예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접 전화도 안 했는데 말하자면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제3자 변호사 제공이 이루어진 거죠. 이거 뇌물 아닌가? 네. 제3자 변호사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심지어 그 자리에 김땡땡 씨가, 서울 사람 김땡땡 씨가 여기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끝내놓고 식사 자리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한 2시간 가까운 시간을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채아가, 첼리스트 채아 씨가.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 남자친구 탓으로 몰고 가야 된다. 라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조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처음으로 채아 씨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거를 통해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더 탐사에서는 왜 그랬냐. 당신이 아무 준비 없이
정말 헐레벌떡 5분 대기조로 있다고 갔다고 했는데 왜 아무 얘기 안 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당신은 이거를 데이트 폭력으로 몰고 남자친구 때문에 거짓말한 정황으로 몰고 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나중에 해봤습니다만 변호사는 절대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러한 조언을 했다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상황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검찰이 포렌식을 했는데 포렌식에 참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도 참가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얘기로는 어차피 다 인정할 거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튜브에서 현장의 소리 이분 말로는 이거 정경심 교수 때 같이 그 안에 뭘 심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포렌식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변호사한테 다시 물어봐라! 라고 제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5분 대기조로 달려오던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현장에 돈도 안 받고 쫓아왔는데 정작 앞으로 경찰에 나갈 걸 앞두고 전화를 할 때는 전화조차도 안 받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화가 됐었나 봐요. 나중에 통화가 됐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0기가를 이미 경찰이 따갔다. 아니 휴대폰이 400기가가 나오나요? 물론 휴대폰이 2대라고 얘기는 합디다만 나는 128기가인데 전체 그러게요. 용량이. 네. 아마 그 옵션으로 해갖고 풀로 이게 채워 넣어도 250기가 이상이 안 나오는데 경찰이 이미 400기가 데이터를 땄다라는 얘기를 변호사가 이미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갖고 포렌식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뭐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겁을 엄청 줍니다. 쉽게 말해서 휴대폰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비난됐을 경우에는 5천만 원에 3년 이하 징역이다. 알고 보니 500만 원에 2년 이하 징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허위 사실로 해갖고 이거를 유포한 정황이 있을 때는 7천만 원에 3년 이하의 징역이다라고 거짓말을 변호사가 거짓말을 해주는 거죠. 경찰관이 했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까져갖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면 7천만 원에 3년형을 받을 수 있어라고 협박질을 당한 거예요. 이거를 경찰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변호사가 재확인도 안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짝 쫄아버린 거죠. 최하 씨 입장에서는.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최악으로 보죠. 예를 들어 거짓 사실을 유포시킨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 징역 이런 거였는데 이걸 갖다가 부풀려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큰일 난 것처럼 최하 씨를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놀라운 건 말이죠. 경찰 조사에서 들어갔더니 경찰관이 포렌식된 내용은 아직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렌식도 안 한 상태에서 급하게 이틀 후에 최하 씨를 불러서 경찰이 조사를 했고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한다고 그랬어. 거기서 그 사람들 봤니? 윤모 씨와 한모 씨를 봤니? 라는 질문에는 분명히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조선일보에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기사가 났다는 거죠. 와. 심지어 제일 중요한 증언자인 최하 씨 관련된 포렌식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세창 씨 폰은 이미 그때 영등포에서 발신 기록이 있었다는 기사가 같은 날 국민일보와 TV조선에 동시에 떠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사가 되기 전에 이미 저쪽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갈지가 엮여져 있었던 거고 그 상황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부터 계속해서 변호사는 최하 씨를 가둬놓고 대신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김땡땡이라는 사람은 최아 씨한테 핸드폰을 줬어요. 심지어 저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당신이 내 폰 쓰세요라고 모르는 핸드폰을 사람. 줬어요. 친절도 하셔라. 근데 자기가 사업 때문에 폰을 2개를 쓰는데 네. 폰 하나가 이렇게 빈 채로 있었대. 근데 그거 번호도 살아있어. 그 번호가 살아있는 뭐지? 그 핸드폰은 하나를 그냥 안 쓰던 핸드폰이 있었는데 나는 깜짝 놀란 게 이 핸드폰 뒷번호가 8888이에요. 이거 중국에 있었으면 10억짜리거든요. 이 번호. 팔이 또 행운의 숫자니까. 중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실제적으로 8888국에 8888은 20억 이상의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될 정도로 진짜 구하기 힘든 번호예요. 나 명함에 이거 있으면 나 이거 받아갖고 댕기겠어. 뒷번호 8888인데. 근데 이걸 줬다는 거야, 쓰시라고.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본인 폰에 있는 거 하고 그 폰에 있는 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폰을 줘놓고 수시로 거기다 전화를 한 거예요. 김땡땡 씨는. 근데 전화만 했을까? 거기에 문자도 하고 뭐 아니 여러 가지 했겠죠. 거기 핸드폰에 뭔가 심어놓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근데 있죠. 나는 어제 잠깐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되게 멍청하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거예요.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국정원 쪽이면 이거 댓글 달러 들어왔다가 특채된 거라니까. 진짜 멍청한 게 강진구 기자가 이 사람이 또 어설프게 되게 연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걸 알았으면 말씀 안 드렸을까요? 잠깐만요. 뭐 이런데 나 이러면서. 너무 보면서 저도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뭐 그러니까 얘 아니 진짜. 이걸 지금 본인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딴 식의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통해도 상관없고 난 지시받은 대로 한다대로 하는 건지. 그래서 자기 세컨폰을 쓰라고 빌려줘 놓고 나중에 퍼스트폰과 세컨폰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워가지고 백지화를 시켰다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인가 싶은 거지. 아니 누가 폰을 빌려줘요. 사실 찝찝해서라도 처음 본 사람이잖아. 아니 맞아,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야. 처음 본 사람한테 누가 변호사도 소개시켜주고 누가 휴대폰도 빌려주고 누가 봐도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겠지. 진짜 와 저 새끼가 나를 작업 치려고 들어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나한테 그런 친절을 베푼다고? 아유 고기 사주는 것도 돼지고기까지가 선이에요. 소고기 사주면 그때부터 의심해야 된다고. 그날 뭐 먹었는지 누가 밥값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그날부터 직접적인 가스라이팅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분명히 유일한 경찰 조사 한 번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분은 그 현장에 없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언론은 그날 이후에 없었다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고 나중에 일주일 있다가 12월 8일 날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 기사가 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를 포함한 이와 같은 그 조선일보의 오보를 바탕으로 해갖고 강진구 기사를 고소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속 조치가 실패했던 거지. 언론 보도만 갖고 한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해서 더 탐사의 보도 내용 13개를 지워라라고 하는 법원 판결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이 애초의 목적 자체가 강진구 기사를 잡아 넣는 것보다는 이러한 보도 내용들을 지워버리는데 아마도 이러한 인터뷰들을 또는 이러한 가짜 기사들을 활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진짜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똥은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한두 해 사신 분도 아닌 분이 누가 봐도 본인이 아무리 지금 위급한 상황이지만 이상한데 그걸 모르고 거기를 이렇게 홀라당 사람들 귀에 진짜 무슨 코끼리 귀야? 팔랑해서 넘어간 거야? 그러면 진짜 이건 순진한 게 아니고 나이를 그만큼 처먹었는데 순진한 게 아니고 약간 멍충한 거 아니야라는 딱 생각이. 하나 보면 알잖아. 그 변호사가
조선일보, TV조선 이런 데 인터뷰 하잖아요. 그럼 아닌 거야. 그럼 본인 입으로 어. 개딸이란 얘기 좀 하지 마. 아우 진짜 짜증나. 근데 그런 사람을 옹호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상하고 이상한 딱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뭔가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 제발 개딸 좀 욕먹이지 마요. 진짜 개딸 같지도 않은 것들이 자꾸 입 열어서 자기 개딸이래. 진짜 듣는 개딸들 기분 더러울 것 같습니다.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미친 모 인사가 정광훈과 개딸은 똑같다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또 사람들을 열받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계속해서 최하 씨는 변호사에 의하고 21일 이후에 게스라이팅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 그 중간에 짐 찾으러 명품으로 셀린으로 도배를 하고 집에 왔을 때 옆에 같이 왔었다고 하는 오빠라고 하는, 물론 친오빠는 아닌데 오빠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친오빠라고 대신 인터뷰를 했었던 사람, 이 사람이 혹시 또 김 씨와 동일 인물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돼요. 그리고 이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데 제정신 박힌 여자들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오빠 오빠 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너 주변에 그렇게 오빠 있니? 친오빠 말고? 뭐 없죠. 보통은 없죠. 친오빠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그렇게 아무나 만나서 어머 오빠 이런 짓 안 어머 오빠 이거 약간 어디서 듣던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짓 안 한다고요. 뭔 그렇게 사회에서 만났는데 오빠 오빠야 징그러. 아주 그냥 가족 단위인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내용이었고요. 또 역시나 예고편 하나 또 뿌렸죠. 네, 다른 제보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 안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정적인 증거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너무 하는 궁금해. 얘기를 또 뿌리고 던졌어요. 너무 궁금해. 야, 이거 왜 이래? 김은숙 작가 닮아가는 거야? 이러는 거 아니지? 오징어 게임이야 지금? 네, 어찌 됐거나 이런 방송을 냈었던 취지는요. 지금 이게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담동 게이트. 그냥 빨리 터트리면 안 되나? 응? 빨리 터트리면 안 되나? 그걸 꼭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해야지. 해야 돼요? 혹시라도 이게 적이 심어놓은 그 가짜 폭탄이었으면 세작일 수도 있다? 세작이 준 가짜 증거였으면 이걸 터뜨렸을 때 쉽게 말하면 확인 안 된 걸로 인해 갖고 허위사실 공포가 돼버리는 거고 그걸 한꺼번에 나머지까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더욱 신중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자, 처음으로 저쪽이 주장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인 거고, 거기에 지금 실드처럼 나오는 정체불명의 진진님하고, 이 왠지 광양 사람 같은 서울 사람 김땡땡 씨는 앞으로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될 거라는 거죠. 박경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나는 진짜 그 사람 고향이 어딘지 끝까지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울 사람이신지. 뭐 그 정도 목소리 나갔으면 조만간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 김땡땡 씨의 정체를 밝혀주지 않을까. 서울 사람일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안녕하세요. 합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네. 아저씨 줄이 주세요. 주리가 무대요? 거스름돈이요. 네. 봉다리 주세요, 뭐 이런 거지. 봉다리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봉다리 주세요. 네. 완전히 서울말 치네. 이 사람, 야, 이 사람 오리지널이구만.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그렇습니다. 예. 변하는데 욕 한번 해주세요. 다 존다고 지금. 우리 찌우도 서울 사람입니다. 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제의 더 탐사 내용이었습니다.